요약지 어디를 보시냐면 등기소, 등기관 요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권한자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게 18페이지에 가면 거기서 관할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관할 지정권자는 상급 법원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관할 우임권자는 누구냐 대법원장이다. 등기사무 정지명령권자 누구냐 역시 대법원장이다. 그 밑에 내려가서 등기관 지정권자 누구냐 지방법원장이다. 요건 일단 알아두세요. 관할 지정권자, 유임권자, 정지명령권자, 등기관 지정권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권한자 기억해 두시고, 이제 여러분 등기부 여기만 주로 봐두면 돼요. 19페이지 하단부터 20페이지 넘어가서, 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 있다. 왜? 토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등기부 편성은 물적 편성주를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마다 1등기 기록 원칙,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다만 구분 건물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일동 건물에 속한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씁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 보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예외지만 각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가 그걸 다 두고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등기부 기록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표제부에 특히 집합건물에서는 뭘 쓴다고 해서 대직권 등기, 즉 대직권 등기는 등기부 표제부로 들어가는데, 그거 보면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일동건물 표제부에는 대직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쓰고, 전유분 즉 구분건물 표제부에는 대직권 표시, 이걸 기록해 준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타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장부의 보존관리에서, 자 거기 보면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반출 금지입니다. 그런데 신청정보와 기타 부속서류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또는 영장에 의해서 법원 영장에는 수사기관 압수 다 허용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21페이지 하단과 22페이지 맨 위에까지 나온 거예요. 다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거기 장부의 보존기간은 암기할 필요 없지만 영구보존문서는 등기부와 관련된 건 다 영구보존인데, 신탁 원부나 공동담보 목록이나 도면이나 매매 목록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서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영구보존. 다만 그 5년짜리만 하나 기억해줘요. 여기 지문 하나 정도 나옵니다. 신청서로 시작되는 거, 신청정보나 신청서로 시작되는 건 다 5년간 보존입니다. 5년. 그 다음 장부 공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장부 공개. 자, 등기에 관한 장부를 공개하는 방법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하고 열람하는 거, 등기로 열람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종류는 오른쪽 23페이지 하단에 나와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증명서가 2가지고 일부 증명서가 3가지가 있어요. 일부 증명서 하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뒤로 빠져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가면 하나, 그 위에 넘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전부 증명서가 주로 많이 관건이 되는데, 말수상 포함된 전부 증명서냐 현재 유효상 전부 증명서,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지운 거 말쓴 걸 다 볼 필요 없으니까 현재 유효상만 주로 보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할 땐 현재 유효상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많이 발급받거나 열람하게 돼요. 일부 증명서는 거의 쓰지 않아. 특정인 지분에 대한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에 대한 일부 증명서,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에 대한 일부 증명서, 3가지가 있어요. 이건 거의 쓰는 건 아닌데 시험 관련해서 총 5가지 형태로 공개를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넘어가서 거기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래요. 여러분들, 자 참고로 여기 등기상 증명서라고 하면 이건 인증문이 붙어 있어. 증명서나 국가가 인증해 준 거니까 한 통 발급받을 때마다 얼마씩 내고 인증받아야 돼. 그리고 등기 기록 열람한다. 열람은 인증문이 없어요. 여기. 내용은 똑같아요. 인증문이 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죠. 그리고 이건 1시간이나 반복해서 봐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발급받을 때마다 한 통씩 내야 돼. 돈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를 열람하는 게 이 장부 공개인데, 이것은 등기 분야, 즉
등기 기록에 관한 부분이냐, 아니면 신청 정보나 요 신청서, 신청 정보나 또는 무슨 부속 서류. 자, 등기 기록이라도 요 부속 서류란 말이 들어갔으면 여기 별도 따로 취급하는 겁니다. 등기부는 누구에나 공개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공개 청구할 수 있어. 외국인이든 세금 안 낸 사람이든 뭐 가리지 않아요. 근데 신청 정보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등기부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해. 표제부 갖고 을고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한다. 이건 표제부 갖고 을고 요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 신청 정보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공개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요 부분만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 기록은 자, 공개 형태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고 열람도 됩니다. 발급과 열람 다 됩니다. 그런데 요것은 발급이란 게 없어요. 여기는 발급이란 게 없고 등기상 증명서 없고 열람만 가능하다. 열람만 되는데 이것도 직접 등기에 출석해서 열람만 되고 인터넷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등기부는 자, 발급이나 열람할 때 직접 방문, 즉 출석해서 방문해서 유인 사람한테 직접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 무인 발급기, 이 무인 발급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다 되고 똑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인 열람이라는 건 면접에서 보는 거니까 직접 가는 건 방법 또는 인터넷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열람이라는 건 등기한 면접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면전에서. 근데 전사화된 것은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등기록 나왔는데 이해관계인 부분하면 틀리고 부속 서류란 말이 들어가니까 모든 부분 또는 누구든지 하면 또 틀려요. 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의 개념 속에는 자, 오른쪽에 다시 보겠지만 아까 얘기한 광의 등기부라고 하는 신탁원부, 요 신탁원부라든가 또는 공동담보 목록, 공담 목록, 공동담보나 공동전세 목록 부동산이 5개 이상 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매매 목록. 요 매매 목록은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신청한 사람만 신청 취지를 신청한 경우만 발급해 주는 것이고 신청이 없으면 안 해줘. 이건 등기부 일부지만 이렇게 신청한 사람만 해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 기본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고 오른쪽 보세요. 23페이지에서 밑줄 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1번 신탁원부 공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 즉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해 준다는 얘기고 3번에 특히 주의해야 돼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이란 뭐냐?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1등기로 본다라고 별도로 규정했어. 아까 등기부 편성은 구분 건물 1동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썼지만 등기상 증명서 발급할 때는 1등기 기록이란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지금 해당 전유 부분의 등기를 묶어서 1등기로 본다. 이렇게 별도로 규정했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6번에 무인 발급기를 이용한, 즉 기계 앞에 가서 등기상 증명서는 말수상 포함된 등기상 증명서에 대해서는 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서비스의 종류가 열람, 증명서 발급이나 진행 상태 확인 다 되고 접수나 처리 사실을 전자우편, 즉 이메일로 고집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상 증명서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열람 시간은 24시간 언제나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는 열람은 재열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수수료 내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부 공개 부분만 주의해서 보면 돼요. 공개 부분만. 나머지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 같이 시간도 없고 이런데 안 나오는 거 보면서 골치 썩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문제집으로 가서 여러분들 볼 것 이제 좀 등기에 뭐 기록한 사항이나 이런 거 몇 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다음 중 갑구나 을구 기록상. 자, 등기 기록은 기본적으로
1등기기록. 이 등기기록은 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죠. 표제부는 뭐를 쓴다? 부동산 표시. 갑구는 뭐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데 여기 특히 여기에 대지권 등기는 즉 집합건물,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것이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예요.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 보면 옳지 못한 거 저당권 이전하면 가등기. 저당권이 을구하니까 그 가등기도 을구예요. 소유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경매개시. 저당권에 대한 경매개시는 피담보책에는 변제가 안 되니까 저당권 을구했지만 경매기입 등의 소유권을 처분한 거니까 갑구로 하는 거예요. 갑구로. 전세권 말소에 대한 예고 등이 없어지니까 빼세요. 이제 전세권 말소에 대한 예고 등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예고 등이 자체가 없어졌어.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 등이 을구. 전세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인 을구한다. 전세권이 을구하니까 이 전세권을 처분권을 제한하려면 을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5번 질문 잘 보세요. 지상권 설정 또 그러면 설정. 지상권을 설정을 위한 가처분 등기는 이건 갑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A 소유 토지가 있는데 B가 지상권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상권. 그럼 원래 지상권 설정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야? 을구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설정까지 동의해놓고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해. 등기 절차. 그러면 얘는 B는 지상권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을 해서 이행 판결 받은 다음에 단독으로 해야 돼. 그럼 판결 받으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뭐한다? 처분금지 가처분. 지금 금전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처분 등기 해놓고 등기 들어가야 돼. 왜? 소송 중에 얘가 팔아먹으면 해봐야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해놓고 판결 받아서 이행 판결 가고 지상권 등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서 처분권을 제한하려는 건 뭐냐면 요 A의 소유권을 그냥 보유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제3자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판결 받아도 할 수가 없어.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 설정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뭐냐? 이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간다? 갑구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하지 않고 지상권 설정은 아니라 지상권을 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는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을구하는 거야. 왜? 지상권 설정된 상태에서 지상권 이전에 협조 안 해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고 소송 통해서 판결 받으면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설정이란 말 썼을 때만 지금 갑구하는 거야. 소유권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제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어에서 이런 거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그렇게 많이 볼 건 없고, 구분 건물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 구분 건물 다시 공부하고 나서 해야 돼요. 뒤에 여기서는 구분 건물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장부 공개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14번 보세요. 14번. 자, 다음 중 등기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걸 찾아라.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한다. 등기부에 관련된 다 영구 보존 문서입니다.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할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합필 등기하면 등기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즉, 이 지적에서는 토지 합병이라고 등기는 합필 등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A, B 토지 여기 합병시켰다. 그러면 만약 이게 A 토지가 10번지 11번 토지야. 합병시켰어. 그러면 합병이면 뭐가 돼?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한 필지가 되는 거죠. 지번은 뭐가 된다? 선순위 지번. 면적 합산 처리 만약 500제곱미터 두 필지였다. 그러면 이거 10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필 등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합필 등기하면 두 필지 한 필지로 합쳐지니까 요 토지는 여기에 면적 합산되므로 합필 후에 지번 10번지만 남지. 10번지에서는 면적이 500에서 얼마로 바뀌어? 1000제곱미터로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해주면 돼요. 표제부에서. 그리고 11번지 등기로는 폐쇄시키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해서 등기관이 합필 등기할 때 합병된 요 A 토지, 이게 A 토지야. 합병된 토지는 등기를 폐쇄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다. 이거는 용어정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굴구가 다 있지. 전유 부분에는 갑굴구만 있는 게 아니라 표제부 갑굴구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아파트 각
102호마다 다 뭐가 있어요? 표제부 갑굴과 다 있어.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따로 있고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굴과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지문처럼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시켜서 아까 4가지 중에서 여기 매매 목록 신청한 경우만 발급해 준다. 그 다음 15번 문제도 다시 보세요. 15번 문제. 자, 열람 등기상 증명서 신청 또는 열람 절차 중 틀린 걸 찾아라. 자, 집합 건물에 있어서 일동건물에 속한 전부에 대해서 1등기기록을 쓴다고 했죠. 그렇지만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이나 열람에 대해서는 자, 일동건물에 관한 등기를 1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동건물 표제부와 여기 일동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전유분에 대한 등기를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고 따로 조문이 나와 있다 했지?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로 열람하는 경우 등기 명인 표시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요것 중 일부 즉 뒷자리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누구든지 등기를 다 열람할 수 있어. 그러면 등기만 열람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 다 나오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나와. 그럼 누구든지 개인정보 다 빼다가 딴 일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뒷자리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입력하면 나와요. 그러나 제3자가 그 입력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종이 등기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있었어. 등기부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 안 했으니까 큰 문제 없었어요. 요즘에는 아무 때나 손 안에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등기부가 다 확인되니까 인적사항 다 알아. 그럼 그거 가지고 도박 사이트 가입하고 뭐 가입하고 해서 사람 골탕 먹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인 부분에 하나요. 자 보세요. 요것은 표현이 애매합니다. 이해관계인 부분에 하나에 부속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앞에 누구든지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거는 제한해야 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런 표현이라면 맞는 거예요. 지금 부속서류니까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 했지. 이해관계인만 가능한 건데 요것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1번은 확실히 틀렸고 3번은 요 표현이 맞게 하려면 이해관계이면 누구든지 이런 정도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세모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기상 증명서 등기상 증명이나 열람은 관할 등기소 아닌 다른 등기소도 할 수 있다. 왜? 전산화 됐으니까 아무 데나 해도 돼요. 인터넷에 의해서도 등기상 증명이나 열람할 수 있다. 등기상 증명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건 다 된다. 그 다음 16번 보세요.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 중 틀린 거 1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상 증명을 발급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어디냐? 요약집 123페이지. 그 조문이 그 인터넷의 열람 서비스에서 거기 3번 보세요. 박스 안박. 계류 중인 등기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얘기는 원칙적으로 현재 진행될 땐 안 됐는데 다만 등기 신청이 접수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써서 그걸 표시해서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전세권 등기 신청 중 이렇게 막 화면에 떠버려요. 그 상태에 나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써서 발급해 주게 돼 있어 현재는. 그래서 요것은 본문 내용은 안 되지만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 것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요것만 알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상 증명서 발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바뀌어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 표시해서 발급해 주게 돼 있다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보세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 보세요. 등기부가 등기기록이야.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누구든지란 말이 들어가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지. 그래서 2번 틀렸고 1번도 그래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등기상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표시해서 발급이 된다. 현재는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3번 등기로 열람은 전자적 방법이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한 방법을 할 수 있고 4번 공단 목록, 도면, 신탁, 매매 목록 이 4가지는 신청한 사람만 발급해줘. 그래서 신청한 취지가 기록되는 경우에만 발급해준다. 등사람만 더 이상 안 쓰는 건데 등사는 옛날에 뭐예요 이게 등사는 종이에 쓴 걸 이걸 등사라고 하는 거예요. 발급해주고 그 다음 등기상 증명 교부 시 말소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언제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전부증명서 2가지가 있다 했지? 전부증명서가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한 것만 현재 유효하면 이거 다 빠지는 거예요.
전산 등기부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종이 등기부일 때는 안 됐어요. 왜? 그 중에 뭐 가리고 복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전산 등기부에서는 현재 유상을 딱 이거 클릭하면 지워진 거 다 빠져버리고 유형 것만 딱 모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17번도 보겠습니다. 17번. 자, 요건 이제 등기상 증명서 교부 신청과 작성 중 옳은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대리인이 등기부, 즉 등기 기록의 등기상 증명서를 교부 청구하거나 즉 발급하거나 열람 신청할 때는 대리관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등기부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대리인이 하든 본인이 하든 누구든지니까 대리관 증명서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무나. 여러분도 지금 이 건물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스마트폰 지금 보면 다 나와. 이 자리에서도. 누구든지 되는 거야. 데리고 나면 어떻게 내 이거? 나 위임장 들고 가야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 2번 등기부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열람은 등기관 면접에서 보는 게 열람인데 전산 등기부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볼 수 있지만 화면을 전자적으로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을 출력해서 서면을 교부해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이건 할 수 있는 거고 3번 구분검언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할 때 아까 뭐라 했지? 등기상 증명서는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어떤 말 들어가야 돼? 요 해당 구분건물인 전유분의 등기기록을 묶어서 1등기기로 본다라고 따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죠. 이것도 전부 1등에 속한 전부를 1등기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동담보 목록이 있을 땐 반드시를 포함해서 작성한 게 아니고 함께 작성한 게 아니고 신청했을 때만 신청. 요거는 공담 목록 신청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와 부속서류에 대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들어가려면 요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부 이렇게 나가야지. 등기기록은 누구든지가 맞아. 열람.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다 열람 가능해. 근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된다. 이것도 직접 출석해야지 인터넷은 안 돼. 여기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2번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18번 문제 작년 문제 보세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인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체가 관공서일 때 용어를 촉탁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 이건 체류지를 관한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의장이 부여하는 거. 이건 나중에 첨부정보에서 볼 것이고 3번처럼 등기 원인에 권리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 권리소멸 약정은 특약사항이에요. 특약은 전부 다 부기등기로죠. 특약사항은. 4번 제공리 신청정보 밑줄 딱지 신청정보. 아까 신청서나 신청정보란 말이 들어가면 보존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5년. 신청서 신청정보 5년.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 행정구역이 바뀌면 등기로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해서 변경 등기가 있는 것을 본다. 당연히 변경되고 간주해버립니다. 다만 공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할 뿐이에요. 여기까지 장부 공개만 여러분 주의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의할 건 요거밖에 없어요. 특히 그리고 이제 구분건물 뒤쪽에 대지권 등기 문제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 등기 절차 총론 봅니다. 3장. 자, 절차 총론 요약집은 24페이지 이하를 보는 24페이지. 자, 여기서 등기 절차의 개시가 몇 가지가 있다. 등기 절차 개시? 네, 4가지.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는 계기, 절차의 개시는 총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절차 개시 나오면 등기 절차의 개시 시작이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왜 등기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뭐야? 신청에 의해서 신청. 이때 원칙이 공동신청, 예외가 단독신청. 이게 다 신청이야. 근데 신청을 하고 봤더니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면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촉탁한다, 부탁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또는 촉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등기관 직접 지가 해버려요. 직권으로. 그리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명령합니다. 등기 기록 명령 같은 명령형 등기. 이건 오로지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요. 이의신청. 부기등기 명령이나 또는
그 등기명령 같은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에 대한 등기는 이의 신청 과정에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직권에 대한 등기가 종류가 많아요. 이 직권. 그래서 특히 직권에 대한 말소 문제, 직권 말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아까 얘기한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청 안 해도 직권 말소. 여기 시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계 중 이 신청 관련해서 신청 의무가 나오면 신청 의무가 있어요. 신청 의무는 크게 이렇게 나누죠.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 실명법상 의무는 특히 문제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문제돼요.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 이내에 등기될 의무가 있어요. 1개월. 이 1개월은 뭐냐? 표제부, 즉 표제부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에서 부동산 표시나 이 부동산 변경 등기에 대해서 변경 등기 1개월. 이것은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대장과 등기부 간에 부동산 표시를 일치킬 목적으로 이 등기부상 일치를 1개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위반하게 되면 토지의 경우는 지적에서 등기 촉탁제도 때문에 과태료가 없어. 근데 건물에 오면 건물 여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60일이네. 60일. 어떤 거냐? 중요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첫째, 가장 중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매매 같은 경우, 즉 쌍무계약이냐 증여 같은 편무계약에 따라 달라지죠. 매매같이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따진다 했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게 언제라 했어? 반대급부가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다음 증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하겠어?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성립한 날이 아니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만약 위반하면 토지 건물 묻지 않고 다, 여기는 토지든 건물든 무조건 과태료예요. 과태료. 위반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요것과 등기법상 의무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 소유권 보존, 이전과 보존, 이 두 가지가 문제돼요. 보존 등기는 원칙 의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다. 건물 신축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도 됩니다. 등기 안 하고. 아무런 하자 없어요. 대장만 만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사용승인 받고. 그래서 등기 의무는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언제 나온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미등기 전멸 막으려고 뭐부터 해라?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 이때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 즉 이전하는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60일이네. 그 다음 미완성, 즉 건물 짓고 있는 상태야. 미완성 상태의 건물을 매매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 신청해야 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건물이 완성된 날, 이때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되고, 똑같이 위반하면 과태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는 1개월 이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의무는 60일 이내.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잔금 지급한 날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증여 같은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반하면 다과태료.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의무가 나오는데,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즉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완성 상태라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즉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해 놔야 돼요. 요 의무가 여기서 나오는 의무 문제. 자, 이제 문제를 조금씩 보면서 봅시다. 우선 여기까지 본 게 여러분들 24페이지 거기 신청해서 쌍무 편무계약 보존 등기 요거 써준 거고, 요 내용이 뒤에 또 설명이 됐어요. 자, 우선 뒤에 문제집 125페이지 펴보세요. 이 앞뒤로 중요한 의무 문제는 다 뺐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우선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이건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한번 같이 지금 여기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인 경우에 할 수 있는 등기는 뭐냐? 가등기에겐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다 했지?
일필토지 특정 일배된 보존등기 할 수 없다 했죠. 그 다음에 지분만의 보존등기 할 수 없다 했지. 그 다음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요 신청할 때 누구 명으로 신청하냐? 당사자 명으로 신청한다. 즉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 적격. 이건 뭐냐?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적격은 민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격이 인정되는 자, 즉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등기 명의인 될 수 있는 자. 여기서 인정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 첫째, 자연인은 내외국인 묻지 않고 능력 유무 묻지 않고 다 된다. 법인도 무조건 다 된다. 다만 공법인은 어디까지냐? 시군 자치구까지다. 그 밑에는 읍면동리는 공법인 자격이 없다. 다만 동이나 리 같은 경우는 여기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 요게 민법상은 권리 능력이 없다겠지만 부동산 등기법이면 자기명 직접 등기한다. 대표적으로 종중, 항상 생각, 종중. 이 종중 같은 경우 자기명으로 직접 권리자 의무자 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경우가 누구냐? 부정되는 경우가 태아, 정지 조건설에 따를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판례에 따르면 정지 조건에 따를 때 태아는 적격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이건 단체가 아니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이름은 적격이 없으니까 누가 여기 자연인 조합원 명의로 해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로. 요 조합원이 누구냐? 자연인이야.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되 합유 등기한다. 합유 등기하고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지분은 등기부 안 써. 민법상 합유 지분이 있지만 등기 합유 지분을 기록하지 않아. 그러면 합유 지분은 공유 지분은 등기하지만 무엇은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같은 거 할 수 있다 없다?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여기서 각급 학교라는 것은 대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는 학교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는 뭐 등기 못 해요. 이게 국립은 국가명으로, 공립은 지자체명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라면 재단법인, 배우인 재단법인 앞으로 오는 거지 무슨 학교 앞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무슨 학원사나 무슨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뭘 오는 거예요? 법인 앞으로 오는 법인. 학교, 재단법인 무슨 학원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학교는 시설물 벽돌 조각에 불과해. 이게 무슨 권리 능력, 의무 주체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 못하기 때문에 주지 개인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사 적격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문제. 등기 명의자에 대한 자격. 특히 여기서 어디가 문제냐면 비법인 사단. 요게 제일 문제죠. 요거 비법인 사단. 종중이나 문중, 교회, 정당 등등. 그래서 이건 어떤 실체, 단체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등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5번 지문처럼 합유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못 합니다.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 3번 문제 보세요. 이게 이제 3번 문제 보면 여기서부터 행한 방식, 이 넷 중에 하나 중 이거 여기 맞는 거냐 이거 보래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 맞는 거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촉탁했을 때 소유권 보존등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이 보존등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직권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외. 그 다음에 판결에서 저당권 이자율을 변경한다. 판결 이행 판결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공동 신청 상대방 협조하지 않을 때는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한다. 이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받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한 특수한 경우겠죠. 공동 신청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말소한다. 권리 말소는 다 원칙 뭐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 공동 신청이. 근데 특수하게 단독 신청 특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관이 과실로 착오가 있는 경우에 등기를 경정하는 게 이게보다 직권 경위, 여기 직권에 의한 경정 등, 직권 경정 등. 임의 경매, 경매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촉탁. 여기서 경매나 공매에 따른 등기라든가 또는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등기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등기? 촉탁 등기. 특히 어떤 거?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다 뭐야? 이거 촉탁 등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적격 대표적인 거.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신청 적격. 여긴 당사 적격 문제. 등기 명의자 대준 자격. 아파트 입주 대표 이건 누구냐? 여기 비법인 사단이야.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나 관리인이 신청할 수가 있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교는 학교명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게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는 일체 등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국립대학이라면 국가 앞으로 공법이냐고. 여기서 법인에 자 공법인이 있고 사법인이 있어. 이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지자체는 공법인이므로 예를 들어 국립은 국가 앞으로, 공립은 지자체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앞으로 해요. 법인 중에 재단법인 반드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재단법인으로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법인이 인격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협동조합. 주의할 게 농협협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여기 특수 법인이에요.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당연히 농협협동조합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법인체이기 때문에. 여기 민법상 조합은 뭐라고 해서 이거 동업하는 거 관계라든가 계조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질문처럼 지방자치단체도 당사 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자 여기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 나겠냐? 이 지자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그 다음 밑에 시, 군, 자치구에 자치구까지가 여기가 지자체에 속하는 것이고, 즉 선거 때 단체장 선거해 주는 데까지예요. 이게. 그 밑에는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지자체 자체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다만 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요 동이나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즉 비법인 사단의 자격으로 되는 경우는 있어요. 공법인 자격이 없지만 이건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동이나 리가 나오면. 그래서 5번 질문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처럼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적격이 없고,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한 사단을 설립한 경우는 동대표자, 그 대표자가 동명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다. 이거는 공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5번만 맞는 겁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권리능력험 사단 관련돼서 이제 거기 9번 문제 똑같고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 등기 절차상 참고로 적격 문제 여러분 요약집 26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시고, 거기 보면 3번 등기 신청 적격, 즉 당사 능력에 대해서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거기 부정된 경우 다 써놨죠. 실무상 비법인 사단을 인정해 준 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인가 추진 주택조합, 동이나리 실체를 갖춘 기념사업회, 이런 것들이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인정된 실례고, 부정된 건 서울특별사고대책본부라든가 대한민국 재양경우의 지부, 이 지부 자체는 적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동리는 공법인 자격이 없지만 의사결정기관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비법인 사단을 볼 수 있으므로 동리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냐, 비법인 사단은 뒤에 특히 요약집 어디를 잠깐 펴보냐면 첨부정보와 관련해서는 42페이지 보세요. 42페이지. 당사 적격 문제는 그랬고, 42페이지 보면 거기 끝에 3번에 법인한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에 대한 규칙 48조 내용입니다. 법인한 사단은 그 법인한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직접 등기하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할 뿐이다. 이때 뭘 내야 되냐? 정관기타 규약을 반드시 내야 돼요. 정관기타 규약 반드시 내야 되고,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대표자, 관리인임을 증명한 서류. 그러나 등기되어 있다면 낼 필요 없어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는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서는 이 법인한 사단이 의무자일 때, 법인한 사단이 의무자일 때요. 재단은 사원총회 없어. 사단이, 법인한 사단의 경우, 즉 종중 같은 경우 종원총회 결의서, 즉 종중 부동산 팔 때만 필요해. 살 때는 필요 없고, 의무자라는 건 팔 때야. 그 다음에 대표자 주소증명정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의 인감증명도, 이것은 법인한 사단 재단이 의무자일 때 필요한 겁니다. 의무자일 때. 그리고 6번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이건 오히려 권리자일 때.
권리자일 때. 즉, 취득할 때 등록번호를 증명정보를 내야 돼. 부동산 등기부 등록번호, 시장군수청장 등이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자, 10번 문제 펴보세요. 10번 문제. 128회 10번 문제 보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 등기만 설명 틀린 거. 첫째,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 갑구에 종중 명칭 외에 종중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함께 기록된다. 왜 그러냐면 종중은 법인이 아니므로 일반인들이 대표자 인적사항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인적사항을 다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대표자 인적사항 안 씁니다. 주식회사 삼성 해놓고 대표자 뭐 이름 인적사항 안 써줘요. 왜? 법인 대표자는 어딜 보야? 법인 등기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근데 종중의 경우에 임야가 누구 거냐? 김해김씨 무슨 뭐 사공파 소유의 임야가 있다. 이게 누구냐? 등기부니까 소유권 나네. 김해김씨 사공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찾을 거 이거? 김해김씨 사공파 족부가 누구나 공개해 주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대표자 김수로 어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 써줘 이게 대표자 인적사항.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법인일 때는 이렇게 안 써. 대표자 안 써 여기에.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중의 경우는 대표자 인적사항도 등기부에 다 기록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종중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대표자임을 증명을 하여 있고, 종중이 등기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제출해야 되지만 없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그럴듯하지만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던 거예요. 17인가 이때. 이 비범사단은 단체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서. 없으면 안 낸다 하면 틀려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종중총회 결의서. 이게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했죠. 이건 총유 부동산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중이 의무자일 때만 낸다. 즉 처분할 때, 부동산 처분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5번 종중이 의무자인 경우, 자, 인감증명 대표자 인감증명을 내면 돼. 왜? 법인 인감처럼 신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인감증명을 내면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자, 똑같은 말이고, 자, 이제 13번 문제, 등기 신청에 관련해서 여기서 의무자 권리자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신청할 때 당사자가 신청하는데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공동신청. 등기 신청할 때 원칙은 뭐다? 공동신청. 그럼 공동이라는 말은 뭐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겠지? 등기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요게 원칙인데, 여기서 공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와 함께 신청한 거. 자, 권리자는 당해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등기부 기록으로 봤을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자,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 이건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 이 사람이 함께 신청을 공동신청. 그래서 공동신청할 때 중요한 건 누구라고 했어요? 의무자. 이게 바로 등기 진정성 문제라고 했지. 등기 진정성 문제.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의무자의 진위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각종 인감증명이나 또는 원증명 정보를 내라고 하든가 등기필 정보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자의 진정성 때문에. 그럼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즉 상대방이 없는 등기를 이거 단독신청. 이 단독신청할 때는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단독신청 중 특히 많이 나오는 게 판결, 바로 이행 판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요약집 어딜 잠깐 보고 문제 풀어보냐면, 자, 27페이지 보시면 공동신청주 27페이지 공동신청에서 권리자, 의무자 문제 나오는데, 특히 절차법상, 등기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의무자 중요한 거예요. 절차법,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의무자는 누구냐? 등기가 행하여 짐으로써 권리를 상실 또는 불이익, 즉 손해보는 사람이 손해보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가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각종 등기별로 의무자 다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의무자, 매수인 취득하니까 권리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환매는 거꾸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거기 설정 등기에서 우리가 표시했듯이 이 설정을 할 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걸 우리가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해당 권리 가진 사람, 권자. 전세권 설정할 땐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할 땐 저당권자, 지상권 설정할 땐 지상권자가 권리자예요. 의무자는 뭐냐? 해당 권리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그러면 설정했던 이 권리는 원이 소멸하면 다 말소한다 그랬지? 말소할 때는 그 권자, 의무자, 지위 서로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가 권자지만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없어지니까 의무자, 설정자 이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권리자의 지위로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자 의무자 개념은 상대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 저당권에서 채무자, 요 채무자만 바꿀 때 이런 것은 전부 다 설정시와 똑같고, 금액을 감액할 때나 기간을 단축할 때는 말소와 지위가 같다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권자 의무자 문제를 보는데, 일단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해서 권자 의무자 개념이 나오더라. 그러면 13번 문제 봅니다. 13번 129페이지 13번 문제를 보면은, 자,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자 설정할 때 저당권자는 뭐야? 등기 권리자. 그 다음 임차권 등기 신청 임차권자 뭐야? 등기 권리자. 임차권자. 그 다음 매매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뭐야? 권리자. 전전세권 설정할 때 전전세권자는 뭐야? 권리자. 저당권 이전 등기 후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저당권을 이전받은 사람 뭐야? 이전받은 사람은 의무자지. 저당권 설정 후, 자,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B 앞에 저당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신 의무자 설정자, 권리자는 저당권자였어. 이 저당권을 양도했어. 그럼 C는 저당권을 이전받았어. 양도인이 의무자, 양수인이 권리자였어. 현재 저당권은 C한테 가 있어요. 이걸 말소하니까 얘가 뭐가 돼? 의무자. 설정자가 뭐가 돼? 권리자. 저당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이걸 말소할 때 이 저당권자는 뭐가 된다? 의무자. 이전받은 자는 의무자 돼서 다음 중 의무자는 5번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특히 15번 문제가 13위 때 나왔던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상실되더라도 의무자 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의무자는 뭐에서 출발했느냐면 공동신청에서 의무자 나오고 단독신청은 의무자 개념이 없어. 의무자 개념이. 그래서 15번에 2번 질문 보세요. 갑의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무효의 소유권 보존 등이 격려하자 을이 감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를 청구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하냐? 단독 신청. 그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건물 신축했는데 건축업자가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소해야 돼. 말소. 그래서 을이 갑에 등기 말소했더니 갑이 알아서 말소할게. 말소하려고 합니다. 그럼 등기부 갑구에 가서 어떻게 나왔다는 갑구에 소유권 보존, 이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다 2번 1번 소유권 말소. 이거 지워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소유권이 말소되니까 갑은 없었으니까 의무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소유권 보존 등이나 그 말소 등기는 전부 다 누가 한다? 단독 신청하는 게 단독 신청. 이 단독 신청에선 단독에 누가 없다고? 의무자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2번은 의무자 될 수가 없어요. 다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해서만 의무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의무자 개념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5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 참고로 29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거기 29페이지. 이 단독 신청에 대해서는 등기 총론에서 단독 신청 규정한 건 23조 내용.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단독 신청이 특례에서 성질상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단독 신청한다. 그럼 23조 1항은 원칙입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 의무자 공동으로 해라. 그런데 2항부터 거기 8항까지가 다 단독 신청. 첫째,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하면 되고, 상속 등기나 법인 합병 등기나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하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 등기 명의자가 단독 신청하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여기 절차 총론에서 규정된 단독 신청의 내용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각각 누가 단독 신청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기타 그 밑에 판결, 이건 이행 판결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판결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판결받아 단독 신청하는 것은 이때 판결은 확정된 이행 판결을 말한다. 다만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불허한 판결은 각자 단독으로 지무전 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행 판결의 경우 누가 신청권이 있느냐? 승소한 사람만. 따라서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대신할 수도 없다. 대위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이 판결과 같이 볼 수 있는 각종의 조서, 재판상 화해조서나 청구 일락조서,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이 보면 되지만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이 보는 문서가 아니다. 그 다음 확정 판결의 경우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즉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소멸시 완성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됐음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송달증명서는 첨부할 필요 없다. 이것은 송달증명은 경매 개시 결정 요건이에요. 경매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만 됐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집행 선고 붙었으면 이 가집행 선고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단독 신청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자,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17번 130페이지에 17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젊은 표시해봐라. 자, 상속 등기 단독 신청이라 했지? 상대방이 없어. 피상속인 사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아까 단독이라 했지? 그 다음에 가등기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강론에 나오는 거지만 요약집에서는 아까 29페이지 하단 도편에 있어. 다시 보세요. 요약집 29페이지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세요. 특수한 것 중에 상속인이 그 조문에 나와 있고 그 가등기를 보세요. 예외. 가등기는 원래 공동 신청하는 거지만 가등기권자가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특히 중요한 게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첨부한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는 원칙 공동 신청 말소하는 거지만 거기 두 가지 특례가 있어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의무자나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받아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요 특례를 말한 거예요. 17번에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하는 거, 이거 단독 신청 특례가 있어요. 그 다음 판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행 판결이므로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말소 회복은 다 공동 신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상속 등기, 보존 등기, 가등기 명의인이 말소할 때, 이행 판결 받아 단독으로 할 때 이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18번 문제 보세요.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이게 지금 총론 문제만 알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모두 골라봐라.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했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인 채권 채굴에 감액하는 변경, 이게 권리 변경이야. 권리 변경 다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니까 공동 신청. 권리 변경 공동 신청. 법인 합병 아까 얘기했죠. 거기 총론에서 상속이나 합병에 따른 등이 다 뭐라고? 단독 신청. 유증 나오면 다 공동이야. 특정 유증. 자, 유증은 유증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길 땐 이건 포괄 유증이라고 했지. 유증은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어떻게?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 포괄 유증은 자, 재산권 중 2분의 1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특정 유증은 내가 가진 부동산이 3개 있는데 그중 하나를 주고만 누구에게 줘라. 이렇게 하는 걸 특정 유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다르다고 했죠.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은 자,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즉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냐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자, 등기 절차는 이것은 특정 포괄 묻자고 둘 다 공동신청. 여기서 권리자는 수증자. 의무자 누구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자, 유증에 따른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공동, 물권 변동을 물었을 때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유증은 공동 신청이에요.
그 다음 승역지 지역권 등기를 했을 때 요역지 하는 것은 여기서 직권이요. 승역지 지역권은 공동시정 하지만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 등기관이 직권하더라. 직권.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보존등기, 말소등기하고 합병으로 인한 이전 등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